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일본어 전문 강사 황혜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N1 2회차 강의의 문법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큰 문제는, 큰 5번은 클래식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일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족보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도 족보에 없는 관용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니까 문장을 좀 골고루 많이 읽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구지신, 나 자신, 스테르까 노까데 버릴까 말까 하고 마요때, 자, 고민하며 타메라때, 타메라오, 망설이고 있었지만, 나니나니, 나니모코만하자, 아무것도 곤란한 거 없었고, 무시로, 세이세이 시타또 유 케이켄가 타타에 많이 있다. 세이세이 시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요. 한자 보시면 청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기분 같은 게 되게 산뜻하고 상쾌한 모습을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 자신 버릴까 말까 고민하며 망설이고 있었는데, 자, 아무것도 곤란한 거 없었고, 오히려 산뜻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몇 번이 답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족보 얘기했었는데,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과거에 있던 족보에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개정된 그 JLPT 시험에 등장한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예, 바로 말씀드릴게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잠깐만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 예, 타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 대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뭐 하면 뭐뭐 한 대로. 자, 그런데 그냥 뭐 단순 해석은 뭐뭐 하면 한 대로인데 이제 대개 뒷문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한 대로 문제가 없더라. 괜찮더라. 괜찮네? 걱정했는데 또는 뭐뭐 하면 한 대로 문제가 생기더라. 괜찮을 줄 알았더니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 보통 이게 두 가지 패턴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패턴입니까? 버릴까 말까? 사실 집에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분도 있고 빨리빨리 버리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 버릴 때는 아깝거든요. 이거 나중에 쓸 데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버렸는데 버렸으면 버렸던 대로 아무 곤란한 문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했다? 오히려 아주 산뜻하기까지 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뒤쪽에는 문제가 없더라.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문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한번 예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일본이 우리 한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쪽도 이제 뭐 대학 가는 문제, 특히 뭐 좋은 대학 뭐 가는 거 많이 이제 고민들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가야 할 텐데 막 고민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또 들어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학비 문제가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에 하이따라 하이따대 들어갔으면 들어간 대로 오카네가 가깝대 돈이 들어서 다이앤다 큰일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현을 썼을 때는 뒷문장에 문제가 없더라 아니면 문제가 생기더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별 문제 없었더라 오히려 괜찮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제가 추가해서 써드린 이 예문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못 가면 어떻게 고민했는데 들어갔으면 들어간 대로 이번 또 학비 문제 근데 학비만 됩니까? 다른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는 또 들어간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다.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문제가 없더라 또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 두 가지 패턴 나오는 게 바로 이 문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010년도 개정 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문형이니까요. 예, 이제 조금 주목해 보십시오. 예, 얘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토리옷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다이브 꽤 뭐뭐뭐뭐 자, 이츠카 호도대 5일 정도 5일 만에 토도끼 마시다 배달되었습니다. 자, 일단 무슨 상품인데 이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잠깐 써드릴게요. 기본형은 토리요세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말로 주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문하다 그러면 추몽 있지 않습니까? 예.
해석은 똑같은데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가게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아저씨 물건 주세요. 뭐 음식 주세요. 그게 바로 추문, 주문하다예요. 그래서 물건이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토리오세르는 제가 가게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갔는데 마침 그 가게에서 그 제품이 다 팔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그 주인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필요한 거면 제가 공장에 회사에 전화해서 갖다 달라고 할까요? 즉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일본인들은 주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되면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토리오세 마시오까? 뭐라고요? 토리오세 마시오까? 주문해 드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물건이 가게에 없을 때 따로 주문해서 물건을 갖고 오게 만드는 행위,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토리오세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에요? 가게에 없어요. 따로 주문했어요. 그런 상품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시간 걸리겠네? 며칠 걸리겠네? 그런데 5일 정도 비교적 빨리 배달됐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앞에 거에 토리옷의 상품이었는데 뒤에는 빨리 왔다는 느낌. 뭐가 들어간다? 반전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중에 반전을 나타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까또 오모이케 하는 우리말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뭐뭐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자, 그런 상품이었기 때문에 나 꽤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5일 만에 배달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뒷문장에는 앞문장과의 반전이 오는 거, 그거를 바로 까또 오모이케하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따라서 맞다 사례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사역수동입니다. 사역수동 간단하게 어떤 뜻이죠? 기다리게 시킴을 당했다. 어떤 뜻? 원하지 않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안 오는 걸. 그렇죠? 그게 맞다 사례로예요. 원치 않는데.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더니 불과 5일 만에 배달되었다. 오케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리요세로 의미 아시겠어요? 예, 토리요세를 기억해 두세요. 아마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주문이 아니라 없는 상품 제품을 따로 공장이나 회사에 연락해서 갖고 오게 하는 행위, 그거를 토리요세르로 합니다. 일반 주문하고 달라요. 그리고 까또 오모이키야 뒤에 반전이 따라 나오는 문형이라는 점,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제가 다른 예문 한번 써봤습니다. 그는 일본에 10년씩이나 살고 있었으니까 니혼고가 조즈 까또 오모이키야. 여러분, 일본이든 미국이든 10년 살았으면 웬만큼 언어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일본어 잘할 줄 알았더니 반전. 하나스노한 니가떼 얘기하는 게 서툴다, 자신 없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도 보면은 주변에 이런 사람 있긴 있어요. 오래 살았는데 별로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따라 나올 때 반전이 따라 나오는 거. 자, 이 예문도 기억하시고 이 예문도 함께 읽어두시면 좋을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는 크흐크 공복, 즉 배고플 때라면은 나니요 무엇을 뭐뭐뭐 요렇건데 아주 좋아 기뻐하며 먹습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제가 아까 그 문법 족보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비교적 클래식 문법에 속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 동사 의적 만들 줄 아시죠? 거기에다가 토모를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 여기 보시고요. 요 토모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모의 뜻이 됩니다. 주로 이제 문어체라든가 약간 좀 격식을 차린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애논에서 곧잘 나오던 녀석이니까요. 자, 그래서 나니오 아타에 라레요 토모. 자, 직역하자면 무엇을 뭐 부여받더라도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역해야 됩니다. 뭘 주더라도 잘 먹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다 제가 한번 다른 예문 한번 써봤습니다. 타토에 설령 다레니 난 또 이와레요 토모. 자, 그러면 이걸 테모로 바꾸라 그랬었죠. 이 부분을. 그렇죠. 설령 누구에게 뭐라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나는 이 세계의 다양성을 아이수로 사랑한다.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모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요 문형을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레대와 이조노 캔니 쯔기. 자, 이상의 건에 관해서 템뿌, 첨부한 자료를 고 이찌도쿠 이다다케루토 사이와이니 나니나니.
난이 또죠. 부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일반 회화체보다도 비즈니스에서 쓰는 약간 좀 격식을 차린 그런 문장이거든요. 혹시 지금 일본 분들하고 어떤 그 비즈니스 사업 관계 하시는 분들 이런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뭐 문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관용적으로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포인트를 제가 써놨는데 사이와인이 존지마스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현은 일본인들이 상대방한테 좀 뭐뭐 해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할 때 정중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부분 보이시죠? 네, 토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문형 앞에다가 토라든가 바라든가 타라가 거의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옵니다. 셋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뭐, 자, 완전 직역을 할게요. 뭐뭐 하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직역이고요. 뭐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비즈니스에도 쓰이지만 집에 혹시 NHK 나오십니까? 저도 자주 보는데 가끔 보면은 NHK에서 이제 그 뭐 가수라든가 연예인 나왔을 때 시청자들이 뭐 옛날엔 팩스로 보냈지만 이제 지금 이제 메일이라든가 문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바로 그 표현에다가 이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예, 요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시겠어요? 연락 주시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첨부한 자료를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의뢰하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본 측에다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기억해 놓으세요.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뜨렸네요. 이 존지마스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존지루라는 표현을 초급 때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경어할 때. 그렇죠? 존지루는 시류의 겸용어도 되지만 오모, 생각하다의 겸용어도 됩니다. 그래서 시류라는 표현을 쓸 때는 자, 1회차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세요? 예, 존지 때 오리마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존지 때 오리마스를 쓰고 오모란 뜻일 때는 그냥 존지마스만 써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한자 승자 보이실 겁니다. 예, 기본형 써드릴게요. 우케 타마와루라고 굉장히 길죠. 한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예, 우케 타마와루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케류의 겸성어, 겸양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잘 아시죠? 고존지. 이거는 상대방한테 아시냐, 존경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경어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한자 보면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예, 엎드릴 배자, 엎드려 빌리겠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카리류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즈니스 관계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연세 지긋하신 일본인 교수님한테 빌릴 때 이런 표현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엎드려 빌리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들립니까? 글쎄요, 제가 뭐 가본 나라는 일본밖에 없지만 뭐 세상 어느 나라 가나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욕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제 경험도 있지만 일본 갔을 때 특히 이제 연세 좀 지긋하신 교수님들은 예의 바른 학생들 굉장히 이뻐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어의 이런 경어 같은 거 잘 쓰면은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시니까 점수를 갖다가 좀 딸 수가 있거든요. 예, 답은 아니지만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자가 굉장히 많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닦아 매상고의 성장과 자, 슈의 기세이노 카이쟁 수익성의 개선을 쯔지다 통한 키교 가치노 코조 카다이토시 기업 가치 향상을 과제로 하고 KA 스치 목구효 경영 수치 목표를 뭐뭐뭐뭐뭐 카이소 배츠노 계층별 전략을実施때 실시해 가겠습니다.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매상고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향상을 과제로 하고
경영 수치 목표를 뭐뭐뭐뭐 계층별 전략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우리말로 봤을 때 밑에 보기를 잠깐 보니까 달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말로 뭐가 들어가야 자연스럽겠습니까? 뭐 이거 아닐까요?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층별 뭐 전략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보니까 백기라든가 배시, 백화라즈, 그리고 백구까지 일단 많이 보던 아이들인데요. 예,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일단 제가 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백구는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타메니의 문어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말입니다. 사실 백구도 제가 아까 그 족보 얘기했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도가 아주 높은 녀석은 아닌데요. 그 이 독해 같은 거 할 때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정된 문법에서는 좀 자주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뜻은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거든요. 유쇼스를 뵙고 우승하기 위해서 매일 간바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고 4번을 집어넣어 볼게요. 예, 경영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3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백화라즈는 사실 현대어에서는 이제 회화체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고요. 뭐 문어체에서는 이제 거의 안 씁니다. 백화라즈는 동사 뒤에 붙어서 금지 표현입니다. 하지 말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호과를 나왔습니다만 일반 분들은 그렇게 볼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 1호과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근대 문학, 약 60년, 70년 전 문학책을 볼 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끔 보여요. 하지 말 것. 1번의 백기는 많이 보던 건데, 그렇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배시가 기본형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배시는 이제 이걸로 문장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 할 것,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고. 백기라는 것은요, 문장이 끝나려면 뒤에다가 얘가 와야 돼요. 백기다. 또는 명사에 걸려서 백기 명사, 뭐뭐 해야, 그 달성해야 할 명사, 이렇게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백기는 어떤 뜻이죠?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배시가 기본형이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바로 백기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좋은 표현들이지만 이 문장에선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4번이 들어가서 뭐뭐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만 자연스럽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1번, 2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쎄 아마도 이 백구하고요. 그 다음에 백화라즈 쪽에다가 조금 더 한번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걸어볼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백화라즈는 현대 회화체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본 갔을 때 혹시 이걸 회화체에서 들으면 대부분 이제 장난스럽게 쓰는 표현이에요. 이제 술 한잔하고 뭐뭐 하지 말 것 뭐 이런 요 정도로 그냥 농담 삼아 쓰는 표현이지 뭐 정색하고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예. 과거 근대문학에서 쓰던 금지 표현이 바로 이 백화라지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 6번은 이제 개정되면서 추가된 바로 문장 조립이 되겠고요. 자, 1회차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일단 뭘 찾아라? 문형을 찾으세요. 그리고 관용구를 찾으세요. 걔네들을 먼저 찾아서 연결시켜 놓으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립니다. 자동차를 타는 드라이버, 운전자, 나니 자동차의 냄비, 연비예요. 냄비는 키니나루, 마음에 걸린다, 신경 쓰이는 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대, 시모, 아레바, 다레 그렇게 나눠 놓으니까 어려운 아이들은 아닌데 얘네들을 잘 이제 섞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문형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게 보이세요? 일단 제 눈에 이거 어떨까요? 대하고 아레바를 합쳐 볼게요.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 대 아레바, 명사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인데 시모하고 다레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예, 다레하고 시모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레시모. 그럼 다레시모가 무슨 뜻이냐? 누구라도. 그럼 연결해 볼게요. 자동차를 타는 도라이바 대 아레바, 드라이버 운전자라면 다레시모, 누구나가 다 자동차 연비는 신경 쓰이는 법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운전할 때 기왕이면 연비가 좋은 차, 그럼 기름 많이 안 먹고 돈 아낄 수가 있잖아요.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조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답은 몇 번? 4번. 달의 시모, 누구라도가 답이 되겠고요. 자, 달의 시모를 제가 조금 쉬운 말로 바꿔놨습니다. 달의 대목, 누구라도, 달의 닷대. 닷대라는 것은
회화체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처럼 데모의 뜻도 있고 뭐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문장상 여기서는 뭐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라도. 예, 쉬운 말로 제가 바꿔왔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자동차를 타는 드라이버라면 대 아래바 다레시모 누구라도 자동차 연비는 신경 쓰이는 법이다.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알코올 음료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나니 무엇을 오겠고 한자 보시면 신장, 우리도 쓰죠? 수출 신장할 때 쓰는 말.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 크게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문법을 좀 봐야겠는데, 좀 낯설은 단어가 보이네요. 한자 우리말로 읽으면 점감이 되겠고요. 일본어로는 쟁갱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자 그대로인데 여러분 우리말에 점점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점이 바로 이 한자예요. 그래서 점감하다는 우리말로 어떤 뜻? 조금씩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쟁갱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닭게, 뿐만이라는 뜻이 있고 3번에 이걸 낙가를 읽어야 될까요? 추를 읽어야 될까요? 주를 읽어야 될까요?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알코올 음료 소비가 전반적으로 뭐뭐하고 있는데 뭐뭐는 크게 늘고 있다. 이런 문장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쟁갱수로 줄어들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낙가 보이십니까? 자, 제가 뒤에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낙가가 들어가면은요, 뭐뭐하고 있는 도중이다, 중이다, 한참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뒤에다가 3번을 합치면은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쟁갱수로 낙가. 자, 뭐만은 국내 위스키의 수요만은 크게 신장하고 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조립할게요. 알코올 음료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쟁갱수로 낙가, 조금씩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중에 국내 위스키 수요만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도요, 요 동사 기본형에 낙가가 붙는 표현은요, 독해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일단 족보 문법 족보 철저하게 암기하신 상태에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사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화책도 좋고요. 꼼꼼하게 읽어두시면은 문법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이제는 족보만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예, 족보에 없는 관용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니까 부지런히 많이 읽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